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숲도 많은 공대 교수 조봉관입니다. 현재는 부경대학교 전기공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부경대학교에 재직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서울에 있는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부교수로 1년간 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일본 동경대 의과대학 거기서 개건 조교수로 2년간 재직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교수 내내 숲덤공학을 연구했습니다. 40년째 숲덤공학 연구는요, 먼저 1980년대 연기 나는 숲덤기 때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90년도에는 이제 연기 나지 않는 숲덤기. 이때 제가 저술한 책은 항암공학 생명요법, 항암숲덤 이런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에는 이제 크기가요 노트북만한 것을 이제 스마트폰만 한 것으로, 그리고 아직도 일회용품이 있었습니다. 이때 제가 저술한 책은 숲덤요법인데요. 이제 2010년이 돼서 저는 이러한 전기등기가 2% 부족하다, 뭔가 좀 더 좋은 성적을 내야 되겠다. 제 항상 목표는 암 쪽의 숲덤의 적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접구를 한 연구를 하게 됐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제는 전기등기와 직접구를 모두 사용하는 암숲덤법이라는 책을 저술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제가요 논문을 학회에 투고했는데요. 유방암 케어 숲덤법에 관한 연구입니다. 여기에 제 메일 주소가 나옵니다. 궁금한 점이 계시면 저에게 메일 주십시오. 이제 제가 오늘 하고자 하는 이러한 유방암 케어 숲덤법 서론 부분으로서 이러한 연구가 왜 꼭 필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울증을 동반하는 이러한 유방암에 대해서는 그 예후가 이렇게 조금 다른 암에 비해서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동양의학의 숲덤의학에서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연구의 정의는요, 수술 후에 예후를 개선하자는 것입니다. 유방암 케어 숲덤법의 요약입니다. 앞으로 한 30분간 제가 발표를 하겠는데요. 핵심은 이렇습니다. 먼저 전기구로서 통증 완화를 시키고, 이제 그 다음 단계로서는 직접구로서 암 세력을 약화하는 그러한 단계를 거치자는 것입니다. 어떤 전기구든 어떤 직접구든 관계없이 동시 사용하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직접구 재료는 좋은 덤숲과, 그리고 이제 1인 가구 혼자서 숲덤을 머리에도 하고, 머리 백해요. 그리고 또한 등에도 하고, 여기 등에 있는 여러 가지 배수혈을 말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렇게 보조기구 숲덤 홀더 정도가 필요합니다. 덤봉의 크기는요, 이렇게 여기 실입니다. 요거는 쌀알 크기입니다. 미립대라 하지요. 요거 콩알인데요. 요걸 우리는 콩두자 두립대라 합니다. 그래서 직접구에서는 반드시 이렇게 쌀알 반 크기 반 미립대, 그리고 쌀알 크기 미립대
요 두 종류로 사용합니다. 자기 몸에는 자기 이렇게 손으로서 치수를 정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등신법이랍니다. 이때 한치는요,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피부에 닿았을 때 엄지손가락이 이렇게 퍼지지 않습니까? 그것을 한치라고 합니다. 또는 이 한치 반은요, 이 손가락 끝인데요. 손가락 끝의 이러한 폭. 두 치는요, 손가락 끝 이렇게 세 개의 이러한 길이를 두 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 치는요, 이 손가락의 뿌리에 해당되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세 치로 정했습니다. 이제 요일별 숫뜸법이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요. 이 뜸자리가 이렇게 유방암 케어 뜸자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 많아 보입니다. 이것을 하루 만에 다 하는 것이 절대 아니고요. 이렇게 월요일에는 백회, 양지, 중안, 곡지, 족삼리까지 하고, 화요일에는 요런 것을 하고, 수요일에는 쉬면서 이렇게 간단한 뜸 한 자리 하고, 그 다음에 목요일은 원료를 다시 반복하고, 금요일은 화요일을 반복하고요. 그리고 토요일은 특별하게 관음뜸을 하는 날로 했습니다. 일요일은 이렇게 쑥뜸하지 않고 쉽니다. 이것을 이제 월요일, 목요일 뜸 이렇게 이름 지었습니다. 이때는 백회, 양지, 중안, 곡지, 족삼리 이렇게 5개의 뜸자리를 하면 좋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쑥뜸을 하시면요, 이렇게 뜸봉에서 재가 나옵니다. 그죠? 보통은 이렇게 신문지를 밑에 깔고 하는데, 그렇지만 이렇게 재를 밖에 나가서 틀려고 하면 이렇게 재가 흩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쑥뜸용 이렇게 손수건 또는 쑥뜸용 보자기 이렇게 이름 졌습니다. 이런 것이 60cm, 60cm 좀 크거든요. 그래서 바닥에 딱 펼쳐놓고, 거기에 보면요, 이렇게 쑥뜸하는 법, 부작용이라든지 유방암 케어법에 관한 이러한 정보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제일 첫 번째 백회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백회에 이렇게 뜸을 하면요, 생체 흥분 물질, 도파민 호르몬, 그리고 우울증 치료 물질인 세로토닌 호르몬이 방출됩니다. 이것은 이 백회의 뜸을 하는 것은요, 우리 몸에 불씨가 들어간다, 이렇게 시작을 알리는 이러한 뜸자리가 백회가 됩니다. 하면요, 이러한 호르몬이 분비가 돼서 이제 다른 곳에 하는데 통증이 약화됩니다. 대단히 놀라운 효과입니다. 그뿐만 아니고요, 백회는 원래 두통, 그리고 우울증, 인지적 치매라고 합니다. 이러한 예방 및 치료에 쓰이는 뜸자리입니다. 이렇게 뜸자리를 잡을 때는요, 이렇게 엄지 손가락을 귓구멍에 넣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 머리 중간에 이렇게 마주치는 것이 백회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홀드를 가지고, 쑥뜸 홀드를 가지고 혼자서 하는, 제가 지금 혼자서 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양지와 중간. 양지는요, 3초경에 있는데요, 3초라고 하는 것은 상초, 중초, 하초. 상초는요, 이 심폐 기능을 말합니다. 중초는요, 이렇게 위와 간,
그래서 소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하초는요, 대장, 방광 이렇게 해서 뭔가 이제 대변, 소변에 관계되는 일을 합니다. 자, 이것을 3초라고 하는데 3초를 예열한다. 무슨 뜻이냐 하면요, 이제 숙뜸을 하게 되면 이제 방금 머리에 있는 뜸을 하는 신호를 주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곧장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오장육부의 기운을 가열시키는 것입니다. 애열시키는 것입니다. 마치 비유하자면요, 추운 겨울날 자동차 이렇게 우리가 몰고 나갈 때 잠시 우리가 예열하지 않습니까? 예열하고 나면 이제 추운 밖에 나가서 이렇게 운전을 하더라도 자동차에 무리가 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몸에도 이렇게 하는 뜸자리가 양지 뜸자리입니다. 특히 우리 그 전문가님들이 좌양지, 왼손에 이 양지 뜸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다음은 중완이라고 하는 뜸자리인데요. 이 중완은 이 가운데 중자와 이 밥통 완자를 씁니다. 그러므로 이 위장이 있는데요. 그 위장 중간 정도 해당되는 그러한 기능이 중완 뜸자리입니다. 부해라고 되어 있는데 오장 육부에 이렇게 기운이 모이는 곳, 그래서 소화가 잘 됩니다. 중간에 뜸을 하시면요, 어느 누구든 꼬르륵 소리가 납니다. 대단히 신기한 일인데요. 이것은 위가 그만큼 이렇게 운동을 한다는 말씀이고요. 위가 이렇게 활발히 운동하면요, 결국 위의 상태가 얼굴의 상태로 얼굴 미용에 얼굴 피부가 깨끗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앞에 이야기했던 이 백회 이런 것은 인지증에 도움이 되죠. 그래서 이제 양완회라고 하는 이러한 구호가 있습니다. 양완회, 이 양생혈을, 양생뜸을 말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양지, 이렇게 3초경인데요. 네 번째 손가락의 손톱 바깥쪽 모서리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양지는 어디에 있냐면요, 손등에 있는 이러한 주름 있지 않습니까? 이 주름이 중간은 아니고요, 이렇게 바깥쪽으로 움푹 들어가는 이것이 양지 뜸자리입니다.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완입니다. 중완은요, 이렇게 배꼽과 명치 중간 되는 뜸자리를 중완이라 합니다. 이렇게 홀더를 가지고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누워도 하실 수 있고, 앉아서 이 뜸자리를 잡았으면 앉아서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요, 꼬르륵 소리가 나면서 정말 소화가 잘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밥을 한 그릇 이렇게 드실 수 있는 바로 중요한 뜸자리인 것입니다. 이제 이 곡지와 족삼리 뜸자리 말씀을 드리면요, 숙뜸을 정리하는 이 팔다리의 뜸자리입니다. 방금 어디까지 숙뜸을 했나 하면요, 중간에 했습니다. 중간에 지금 피가 몰려있게 됩니다. 머리에 있는 피도 이렇게 복부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이렇게 움직이려 하면요, 어지럼증, 현기증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이 피를 다시 이렇게 흩어내게 하는 것이 팔에 있는, 팔꿈치 있는 곡지, 그 다음에 다리, 무릎에 있는 족삼리,
이렇게 하면요, 피가 이리 온몸으로 고루 펴집니다. 곡지는요, 대장에 작용하고요. 그렇습니다. 족삼리는 위장에 작용합니다. 그러므로 곡지와 족삼리는 실제로는 이렇게 피를 이래 온몸에 고루 분배하는 그러한 역할을 또 합니다만은 각자가 속해 있는 이 경락이 대장과 위장이므로 여러분 이 암에도 대단히 유효한 뜸자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곡지입니다. 곡지는 이렇게 팔뚝을 90도로 이렇게 꺾습니다. 90도로 꺾어서 생기는 움폭파인 것. 여기에 주름이 있는데요. 주름 가운데서도 보면 움폭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굽어진 우물, 정자 또는 연못이다 해서 곡지입니다. 이렇게 잡습니다. 이제 족삼리입니다. 족삼리는 요 사파 그림에서 보시듯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무릎에 걸칩니다. 이렇게 감쌉니다. 그러면 4개의 손가락이 밑을 하방을 이렇게 가르치게 되는데 이때 둘째와 넷째가 이 근육 인대를 이렇게 만지게 됩니다. 이 가운데 손가락 보면요, 이 인대가 없으면서 푹 들어가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 점이 바로 족삼리입니다. 이렇게 손을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무릎을 감싸고 나머지 이렇게 네 손가락을 밑으로 내려놓는 그때 이 세 번째 가운데 손가락이 닿는 곳이 바로 여기 있는데요. 이게 족삼리입니다. 이제 마지막 이 곡지와 족삼리 뜸을 마쳤지 않습니까? 이제 화요일, 금요일 다시 유방암 이 케어 숙동법을 말씀드리면 이제는 이 월요일 뜸은요, 결국은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뜸자리였거든요. 이제 그 다음 날은 더욱 이제 치료에 전념하는 뜸자리입니다. 거기에는 격수와 공혈, 이름이 정해지지 않는 뜸자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전중과 삼음교, 대추 이렇게 합니다. 이제는 격수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유를 있지 않습니까? 수라고 읽습니다. 격수는요, 혈회, 피의 병을 고치는 뜸자리. 예를 들면요, 우리가 면역력이 떨어지면 이렇게 암 수술을 할 때 피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백혈구, 적혈구 수치가 대단히 낮은 경우 수술이 들어가지 못하죠. 이런 경우에는 이 격수의 뜸을 딱 3방을 놓습니다. 그러면 다음날 즉시 백혈구, 적혈구 수치가 거의 정상에 도달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뜸자리입니다. 그리고 비어있는 혈, 저는 이것을 결수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비어있는데 이 결자가 뭐냐면요, 이렇게 이 구멍을 이렇게 메꾸다는 뜻입니다. 구멍을. 그래서 이제 병 뚜껑을 닫다 하는 뜻입니다. 이제 back lead point라고 저는 이름을 지었는데요. 이 비어있는 혈에는 잔병이 남아있습니다. 이 잔병이 남아있다, 잔재한다. 그래서 이러한 잔병이 여기에 숨어있기 때문에 반드시 뜸을 해야 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한의학에 있는 일반적인 이렇게 방광경맥입니다.
제1선, 제2선 있는데요. 이 보면 BL17 그리고 이렇게 BL18이 있는데요. 여기 중간에 보면 제가 동그라미를 쳐놨습니다. 이 중간에 한마디가 이 뜸자리 명칭이 없습니다. 이 3000년 한의학에서 요 이름이 없는 이 부분에 대한 연구가 아직은 미비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뜸자리에 대한 연구를 한 결과를 말씀드리면요. 아무튼 자, 이 17격수혈은요. 여기 요 피에 관계되는 이 피해 이상을 치료하는 뜸자리거든요. 그리고 또한 이렇게 다음에 간수 뜸자리 여기거든요. 간은 알고 보면 이 간의 그 기능을 나타내는 뜸자리인데요. 결국 간은 뭡니까? 피를 이렇게 보존하는 이 저장하는 그런 장기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기와 여기 사이 여기도 반드시 피에 관계되는 그러한 일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요. 아까지게 이러한 큰 병 또는 끈질긴 병이 몸 밖으로 곧장 이렇게 치유될 때 나가지 아니하고 잠시 어딘가에 머무르는데 여기에 머무릅니다. 이것은 이 고전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면역력이 약하면요. 여기 있는 이 병세가 다시 배 안쪽으로 복부에 있는 오장육부로 이동하게 될 것이며 면역력이 더욱 좋아지면요. 이제 이 등을 통해서 병세가 완전히 몸 밖을 빠져나가서 완쾌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러한 재발암에 대한 핵심은 이 뜸자리를 치유해야 되겠다는 그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름을 결수 이렇게 뚜껑을 닫는 뜸자리라. 이 병이 이제 마지막 이렇게 여기서 끝나도록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제 요 사파에 보면요. 요 견갑골입니다. 견갑골 이 하단과 이 방광경맥이 만나는 점이 격수 뜸자리고요. 그 한 마디 아래가 바로 비어있는 뜸자리, 제가 이름 짓기를 결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요 홀더를 등 뒤에 놓으면요. 이 견갑골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견갑골하고 요 움푹 파인 데, 여기 좀 견갑골이 있거든요. 움푹 파인 데가 바로 격수가 되며요. 그 바로 아래 자리가 결수가 되겠습니다. 이제 전중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전중은 기회혈, 기를 치료하는 혈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병이 우리나라에는 있습니다. 그걸 화병이랍니다. 요사이 미국 의학계도요. 한국의 화병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이렇게 화병, 우리나라 표기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유방암은 이렇게 이 유두 근방으로 해서 번지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두 사이에 이러한 전중혈을 아시혈로 정했습니다. 단 유의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이러한 전중에는 한 장 뜸만 해야 된다. 보통 앞에는 2장씩 했습니다. 근데 왜 여기는 한 장 뜸만 해야 되느냐 하는 설명은요. 바로 이 전중 뜸자리 뒤에 심장이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심장에 너무나 뜨거운 이런 충격이 가면 심장이 부정맥을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작은 뜸봉으로 아까
반 미립대 또는 미립대로 딱 한 장만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유두의 중간, 전중 이렇게 홀드로 하실 수 있습니다. 삼음교 세 개의 음경이 만난다. 그래서 이것은 유방암의 치료 뜸자리이고요. 우울증도 치료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삼음교를 뜸을 하면요, 피부 미용이 대단히 좋아짐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삼음교 교회 경명의 그림인데요. 여기 비경에 삼음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간경에도 이렇게 그 뜸자리가 있고요. 신경에도 그 뜸자리를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 간, 신 세 개의 음경이 만난다. 그래서 삼음교인데요. 이것이 공교롭게도 유방암의 발생 부위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렇게 유방기저와 림프샘, 유방표면, 그리고 이제 유방옆 겨드랑이의 림프샘, 림프절, 이러한 것을 관장하는 것이 한의학에서는 삼음교입니다. 이것을 제가 깊이 이렇게 들여다보고 이것이 또한 이 간경이 100회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우울증을 동반하는 그러한 유방암에 정말로 이것이 딱 들어맞는 하나의 뜸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발목에서 안쪽 발목, 그래서 이 복사뼈에서 세치 위가 삼음교가 되겠습니다. 여기 표시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뜸을 하시면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S자 모양의 이 온도 높은 복부의 세열 사진을 이렇게 찍어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위장, 간장, 이 대칭으로 있는 것은 콩팥, 그리고 요 밑에 넓은 띠는요 대장, 이러한 영역들이 이렇게 고온력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렇게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겁니다. 이제 대추 뜸자리는요, 대추는요 척추 이 등뼈죠, 경추 이 목뼈죠. 그래서 그 사이 연결고리가 대추 뜸자리입니다. 이 대추는 실제로 우울증 치료하는데 좋은 뜸자리인데요. 그런데 요새는 스마트폰을 누구든지 이렇게 즐겨 사용하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러한 유튜브 동영상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시청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 하면요, 이것은 스마트폰 증후군해서 비디오 디스플레이 터미널 신드롬, 이러한 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 대추 뜸을 하시면 물론 우울증에 참 좋습니다만은 이러한 스마트폰 이 증후군의 증상이라는 것이 눈이 좀 피로하다든지 목에 스트레스가 있다든지 하는 것이 낫게 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렇게 목 뒤에 보면 툭 튀어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만져보면요, 그 바로 아래가 바로 아래, 이것이 대추 뜸자리입니다. 이렇게 홀더로 혼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수요일은요 쉽니다. 월, 목, 화, 금, 수요일은 비어 있는데 쉽니다. 그런데 이때 실면뜸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실면뜸을 하시면요
피부 미용에 대단히 좋습니다. 실면이라고 하는 것은 잠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어디냐면요. 이렇게 발바닥 뒤축에 보면요. 발바닥 뒤축 중심을 족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용천혈이 있습니다. 용천혈은 이 신경, 콩팥, 신경의 시작점입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요, 이 우리 발바닥 전체가 바로 신경의 시작점인 것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발바닥이 다른 어떤 동물보다도 체중에 비해서 넓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콩팥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건강 영유에 대해서는 콩팥이 제일 중요한 뜸자리가 되겠는데요. 일단 밤에 잠을 못 주무실 때 이렇게 실면 이게 뜸을 합니다. 이렇게 사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토요일 남았습니다. 토요일은 관은뜸을 하는데요. 관은뜸. 그래서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날이라 이렇게 제가 토요일을 이름 짓는데요. 왜 그럴까요? 바로 관원의 뜸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숨을 건 병이 있으면요. 바로 관원의 뜸을 합니다. 이렇게 life saving diseases 관원의 뜸을 하면요. 얼마나 뜨거운지 어떤 그것보다 더 뜨겁습니다. 아픕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표현을 합니다.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뜸. 관원은요. 몸의 아궁이에 해당되는 뜸자리입니다. 배꼽에서 이렇게 새치 아래에 있는 뜸자리입니다. 하실 때는요. 옷을 이렇게 벗어야 될 정도입니다. 오랜 병 반드시 관은뜸을 합니다. 오장육부의 원기가 오직 이 관은 한 자리에 다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요? 바로 관은에 뜸을 하면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온몸을 이렇게 쥐자는 바로 우리가 종아리가 아니습니까? 제2의 심장, 발이 제2의 심장이라 하듯이 이 멀리 떨어진 심장에서 멀리 떨어진 것에서 이렇게 쥐짜줘야 피가 이 리액션해서 심장으로 배 올라가지 않습니까? 바로 그러한 온몸을 짜는 그 뜸자리가 바로 관원 뜸입니다. 진짜 효과는 광대무변합니다. 여러분 관원뜸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치미병뜸이라 병이 오기 전에 치료하는 뜸이다. 배꼽에서 새치 아래에 있습니다. 세포 DNA는 내 가족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족력이 암이든 뇌졸중이든 뇌졸증 중풍을 말합니다. 무조건 관은뜸입니다. 해마다 봄, 가을, 환절기에 관은뜸을 하셔야 합니다. 관은뜸은요 하루 10장씩 30일간 하면 300장이 되죠. 합니다. 관은뜸은 발병하기 전의 모든 병에서 자유롭게 합니다. 관은뜸 3000장은 암병이라도 낫게 한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것을 소개하면서 대단한 저도 관은뜸을 좀 더 해야 되겠다는 이렇게 생각을 갖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유방암 융합숙동법이라 해서 이러한 전기구와 직접구 어떠한 전기구라도 좋습니다. 다
우리가 50보 100보라 하죠. 그만합니다.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밀킹 액션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 관음뜸에 하면 모든 병, 진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이리 쥐자는 그 힘을 스스로가 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해서 우리 몸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식사를 못하고요, 그리고 밤에 깊은 잠을 못 자면요, 누구든지 우리가 쇠퇴하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죽음에 이르지 않습니까? 식사를 못하고 잠을 못 자고. 역으로 있잖아요. 어떤 병이 있든지 간에 식사를 잘 하시고 잠을 잘 주무시면요, 그는 어떤 병이라도 호전된다는 것입니다. 숫뜸은요, 아까 중안뜸을 하면 꼬르르륵 소리가 난다 했지 않습니까? 소화를 돕습니다. 그리고 잠을 자는 데는 아까는 숙면 실면뜸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고요, 이렇게 등에 격수뜸과 또 비있는 뜸으로 함으로써 이제 마지막 이 병 관리하는 법, 여러분 반드시 숫뜸은 우리가 한 번은 이렇게 겪어야 할 과정이 아닐까요? 다음 시간에는 위암 숫뜸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